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자의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어요. 원숭이에게 아침에 도토리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 준다고 하자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고 하니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침에 몇 개를 주고 저녁에 몇 개를 주든 총량은 7개 똑같은데 표현 방식이나 타이밍에 따라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과 인식에 따라 판단하며 본질보다는 겉모습에 더 쉽게 흔들린다는 그 인간의 속성에 비유한 말인데요. 이 조삼모사를 인간의 재물복에 연결해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전생의 업에 의해 이미 재물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끼고 따지며 인색하게 산다 해도 본질적으로 재물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아끼고 모으는데 집중하느라 복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은 깨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복을 어떻게 쓰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진짜 복의 크기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남는 것은 공부뿐이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공부, 항상 깨어있게 하는 공부, 함께 나누는 공부,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설화 4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구두쇠 곽영감의 최후입니다. 동양판 스크루지 같은 이야기인데요. 위에 말씀드린 교훈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아주 먼 옛날 황해도 벽성군의 동은마을에 곽씨라는 부자 영감이 살았답니다. 그는 고래등 같은 귀화집에서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곽영감에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그에게는 소생이 없었대요. 세상 인심을 다 잃어가며 아끼고 아껴 모은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준 자손이 없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죽으려니 너무도 아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죽기 전에 그 돈을 다 쓰고 가야 할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결국 곽영감은 매일매일 기생들을 불러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다 써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집에선 밤낮으로 검은 고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끝일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곽영감은 그렇게 돈을 물쓰듯 하면서도 동네 사람들이나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 그리고 헐벗은 거지들에게는 단돈 한 푼도 쓰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것을 뺏지 못해 안달했대요. 담 너머로 들려오는 뚱땅거리는 풍악소리에 굶주린 거지들이 행여 뭐라도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 곽영감의 집 주변을 맴돌지만 곽영감은 그들을 쫓아내기 일쑤였죠. 가끔 거지 중에 큰 마음을 먹고 대문 틈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며 주인어른 한 푼 줍시오 라고 한마디 할라치면 벼락 같은 큰 소리로 한 푼은커녕 반 푼도 없다 이놈아 라며 소리를 질러댔고 주인어른 한 푼이 없으시거든 밥 한 술을 주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막걸리라도 한 사발 줍시오 라고 애걸이라도 하면 기생들의 가무에 해롱해롱 정신없는 곽영감은 술맛이라도 떨어진 듯 흥이 깨진 듯 버럭 소리를 지르며 하인을 불러서는 이놈 온달아 동강아 저 거지놈들을 당장 내쫓지 못하고 무엇들하는 것이냐 라며 불호령을 내립니다. 너무도 초라한 거지들의 행색에 하인인 동강과 온다리가 차마 밀어내지 못하고 주저하면 여봐라 이놈들 무엇들 하느냐 저놈들이 목이 컬컬하다지 않느냐 당장 돼지목에 가서 뜸을 한 바가지 퍼다가 저 낯짝에 끼얹어 주려무나 라며 거지들의 놀란 모습에 배를 잡고 웃어대곤 했어요. 혹여 밥 한 술 뜰까 싶어 옆에서 머뭇거리던 거지들은 결국 온몸에 뜸을 세례를 받고 나서야 서러운 욕설을 뱉어가며 도망을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뒤통수에 곽영감은 한마디 더 보태지요. 뜸물도 아까우니 다음엔 똥물을 퍼다 주도록 해라. 못된 놈들. 이렇게 곽영감의 박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급기야 그 소문은 온 장안에 퍼져서 어느덧 곽영감의 집 주변에는 그 누구도 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에게도 인심사납기는 매일반이었어요. 김내던 일꾼이 잠시 허리를 펴고 쉬기라도 하면 품삯을 깎는 것은 보통이고, 머슴이 병이 들어서 하루라도 일을 못하면 악착같이 세경을 줄여서 마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구두쇠 곽영감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 탁발승이 곽영감 집 앞에서 목탁을 치며 동양연부를 합니다. 아마도 그 스님은 곽영감의 그 못된 소문을 듣지 못했나 보죠. 무료하게 기생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마른 고기를 씹어대며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궁리하던 곽영감은 마침 잘 되었다 싶은지 벌떡 일어나는데 얼굴에는 묘한 웃음을 웃고 있었습니다. 헤헤, 저 빌어먹을 녀석이 똥물 맛을 보려고 왔군. 너 잘 만났다. 하고는 뒷짐을 지고 나가보니 엉뚱하게도 스님이 의젓하게 서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곽영감은 순간 잠깐 주춤하였지만 이내 더욱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는 스님에게 다가갑니다. 스님이 말하길 적선지가 필류 여경이라 하였으니 한 푼 시주하시면 7세까지 복이 미치리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합니다. 이 말은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아 돌아서 그 베푼 작은 시주가 자손 대대로 7대까지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죠. 곽영감은 그 말에 갑자기 심술이 났습니다. 그러잖아도 자식이 없는 곽영감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스님을 골려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스님.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는 하인 동강을 불러서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놈 동강아, 너 당장 똥 한 사발 가져다가 저놈의 중에 걸망에다 퍼다 보라. 예, 스님 걸망에 똥을요? 피, 들으라. 어서 퍼다 주지 뭘 꿈을 대고 있느냐? 하인 동강은 하는 수 없이 똥을 퍼가지고 스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구린내가 온 천지를 메웠지만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연불산매에 들었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강이 별 수 없이 한 손으로는 코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스님의 걸망에 똥을 부었어요. 그러자 스님은 합장한 채 정중하게 덕담 한마디를 합니다. 대단히 고맙소이다. 보아하니 거지들이 자주 찾아와 몹시 귀찮게 구는 모양인데 내 좋은 비법을 알려주리다. 곽영감은 기가 번쩍 뛰었어요. 좋은 비법이라니요? 무슨 비법인지 어서 알려주시오. 뒷산에 올라가 보면 용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을 것이요. 아니요, 있지요. 있고 말고요. 그 바위 머리 부분을 자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거지들이 이 댁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곽영감은 알터니를 뺀 듯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스님이 노발대발 욕을 퍼볼 줄 알았는데 웬일로 똥을 받고도 거지들이 찾아오지 않는 비법을 알려주다니 이런 계제가 있을 줄이야. 곽영감은 마치 금을 캔 듯 좋아했습니다. 곽영감은 한시가 급했어요. 즉시 일꾼들을 모아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일꾼들에게 당장 바위에 구멍을 뚫으라고 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어찌나 크고 단단한지 좀채로 구멍이 뚫리지 않더래요. 곽영감은 일꾼들 하루 일당을 계산하며 안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재촉을 하고 성화를 부려도 도대체가 바위는 전혀 구멍이 뚫릴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말 곽영감이 아니지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바위는 여전히 꿈쩍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곽영감은 바위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단단한 바위를 깨기만 한다면 거지들이 자기 집에 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인부들에게 술과 돈을 주며 불철주야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정말 곽영감의 재물사랑에 하늘이 감동이라도 했나 봅니다. 만석달이 되던 날이었어요. 드디어 바위가 반쯤 갈라지더랍니다.
애가 탄 곽영감은 더욱 인부들을 독촉했지요. 이 용머리가 잘라진다면 내 품삯을 2배로 줄 테니 힘들래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인부 한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합니다.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수선이냐? 용바위 목을 반쯤 자르긴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갈라진 바위 목줄기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요. 뭐? 피가 흐른다고? 곽영감은 놀란 인부를 앞세우고 용머리 바위로 불이 나게 올라갔습니다. 인부들은 겁에 질린 채 모두 일손을 놓고 한 구석에 모여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반쯤 갈라진 바위 목줄기에선 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곽영감은 순간 두려운 생각이 엄습했지요. 그러나 곧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스님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분명 길조일 거야. 라며 애써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꾼들에게 일을 계속하라고 체근합니다. 그러나 인부들 누구도 얼른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영감님, 이는 예산일이 아닌 듯하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허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일을 계속해라. 아니옵니다. 소인들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요. 이놈들아, 어서 저 용바위 머리를 싹둑 잘라내지 못해? 수고비는 내 2곱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며 계속 재촉을 합니다. 인부들은 이것은 분명 불길한 징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곽영감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 힘을 내어 나머지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바위가 피를 흘리기 시작한 지 사흘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용머리 남은 부분에 금이 쩍 가네요. 이때다 싶어 인부들은 얼른 동아줄을 목에 걸어 동시에 잡아당기자 여태 어떻게 벼텄나 싶게 바위의 목이 힘없이 뚝 부러지더니 용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새까맣게 덮이더니 번개와 벼락이 치는데 모두들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치며 흩어집니다. 놀란 곽영감도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하인인 동강을 애타게 부르는데 순간 번쩍하더니 곽영감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져 곽영감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고라등 같은 박영감의 집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 다 타버렸고요. 이 천지개벽이 있은 다음 동리 사람들은 사동리라는 옛마을 이름을 버리고 용의 머리라는 뜻에서 용두리 마을이라고 고쳐 부르고 구두쇠 곽영감의 비참한 최후를 교훈 삼아 이웃끼리 서로 돕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었고 또 효자 연료들도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구두쇠 곽영감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조금도 주위에 베풀지 않는 인색함이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함, 겉모습만 보고 스님을 모욕한 죄 등등 곽영감이 지은 업보는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지요. 금생은 전생업의 결과요. 내생은 금생업의 결과라고 하죠. 지은 대로 받는 것이 인생이니 매사에 베풀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협조는 해인학당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